국민의힘이 모든 사안에서 민주당이 하는 이러한 일련의 발언이나 과정들은 당대표의 어떤 수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무려 14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구속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서 펼쳐졌고 4가지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근데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앞서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진상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폭로자와 내가 만나서 따져보겠다 이런 그 신문을 요구했다, 대조신문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자신감의 표현일지 아니면은 좀 밀리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이 방어에도 네. 수동적 방어가 있고 적극적, 능동적 방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은 능동적 방어를 택한 것 같아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 방어. 예. 그래서 그냥 무건 수행을 나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정진상 실장은 일단 전면 혐의 다 부인하고 그러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이 대질신문 해달라. 내가 유동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 논리적으로 다 깨부수겠다. 뭔지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나오는 거죠. 전략의 차이긴 한데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도 아마 좀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두 사람이 진술 그동안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올지 말지의 여부는 결국은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증거가 만약에 명확하게 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 봉착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 부인했었잖아요. 다 부인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 쪽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 제시를 한 상태에서 8억 뇌물이 굉장히 이제 큰 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덮었을 경우에는 그렇죠.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예. 것이다. 아니면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됐을 텐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돼 있는 이런 그 혐의들이 굉장히 위중한 혐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다 떠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보면 봉착했을 때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지금 입장 선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사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바로 청구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증거가 명확하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기각됐을 경우에는 좀 검찰이 조금 스탠스가 좀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면 수사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증거가 미미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그렇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속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 네.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또는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이 되는 세 가지인데 네.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고 주장했던 내용들의 많은 부분 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니야?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탄압을 하게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검찰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쨌든 수사의 칼끝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비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어떻게 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체포영장도 신청을 했다가 그게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체포영장도 결국 그거잖아요.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예요. 근데 두 가지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번에도 만약에 증거의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기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물론 그건 법원의 전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CCTV를 피해서 계단을 준 거다라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2019년에 3천만 원을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계단을 이용했다. 보통 이제 계단에는 CCTV가 없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쓴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각지대는 없다. 결국에는 뭐 문을 열고 어디선가 나와야 될 텐데 계단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으니까 뭐 따로 나오든지 같이 나오든지 뭐 어떤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장 조사를 통해서 CCTV 위치를 확인했다. 증거로 확인한 사실이다. 영장에 그래서 기재했다. 조선일보 출처로 이 내용은 전해드리면서 검찰의 반박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무게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이제 기소장이나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공소장에 이렇게 쓴 건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일단 CCTV가 입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지 않더라도 건물 입구에 가면 들어가면은 시스템을 나온다는 예, 찍히게 되고 그다음에 입구 바로 옆에 그 경비를 하는 경비원들이 계시대요. 그것도 거기서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단 올라가는 쪽에도 비추고 있는 CCTV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과연 존재하는 거냐? 어떻게든 따로 들어가든 같이 들어가든 어딘가 찍혀야 되지 않느냐? 찍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근데 검찰은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답변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봤고 증거로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어젠가요? 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렇습니다. 실제 사진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과연 그 CCTV 전혀 찍히지 않고 두 사람이 올라가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돈을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또 불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동으로 사람이 오면 인식을 해서 그렇죠. 센서 등이 그래서 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게 이제 검찰이 사실은 약간 좀 공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민주당이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반박을 보면 원론적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뭐 CC가 없다든지 CCTV가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현장에 가봤다. 현장 조사를 통해 CCTV 위치를 확인했다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반박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이 부분은 뭐 이제 그 언론들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고 진짜 이게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확인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요것만 놓고 보면은 여하튼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이든 따로 들어가든 그 안에서의 어떤 이루어졌던 증거 없을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주장 자체가 껴맞추기 위해서 사각지대 때문에 안 나온 거야. 원래는 둘이 거기 있었어라고 추측성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뭐 증거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재판부에서 향후에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판단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제 정진상 실장이 그 이재명 대표의 가장 이제 아래 단계에 있어서 여기서 연결고리를 꽤 맞추면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계좌든지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돈의 움직임도 증명 못하고 정진상 실장의 죄와 상관없이 연결고리를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여기서 그냥 스톱되고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자금 흐름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온 자금이 어찌됐건 뭐 이렇게 선거 운동 과정에 쓰여진 캠프로 그런 들어가서 쓰여진 정황이 있으면 그런 정황이 나온다라고 전제하면 네. 뭐 어떤 이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후보자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략 이제 후보자가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수사까지는 갈 수가 있고 수사도 하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여전히 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자금 흐름이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얼마의 돈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이제 사용되는 쓰였느냐? 과정에서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예를 들어서 뭐 현금 결제로 다 처리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영수증도 안 끊고 처리하면 사실은 흔적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선거 경우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검찰로서도 앞으로 이제 규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태도 변화나 또 다른 증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그만 나누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최진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